KCNTV 한중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근한 벗으로 거듭나고 있는 KCNTV 한중 방송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삶은 도전이다도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더하기에요 함께 즐거워 날마다 웃으면 10년은 젊어지는 거죠. 웃고 웃는 인생은 더하기에요. 우리의 삶에서 도전이란 단어가 빠진다면 그 삶은 얼마나 무의미하고 따분할까요? 거창한 도전은 아니더라도 작은 것에라도 늘 도전한다면 그 삶은 더 윤택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살맛나는 세상에서 살맛나게 살기 위하여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손님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삶은 도전이다 프로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반갑습니다. 삶은 도전이다. 이 프로에 초대받고 후배 프로에 출연하여 함께 방송하니 마음이 참 설레네요. 네, 감히 대선배님들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네, 목소리만 듣고도 많은 분들은 맞추셨을 거예요. 그래요. 바로 그 KCNTV 한중 방송의 간판 프로 아나운서 삼총사의 이야기의 목소리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중 방송을 사랑하고 참여하는 김복입니다. 안녕하세요. KCNTV 한중 방송에서 아나운서 삼총사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는 이화실입니다. KCNTV 한중 방송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 아나운서 윤순자입니다. 네, 김복 선생님, 이화실 선생님, 윤순자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제가 보는 바에 의하면 세 분은 높은 열정으로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하며 60대를 불태우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좀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또 과찬이라고 예. 얘기시지만은 예, 왜냐하면 방송에서도 30여 년간 해오시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에 계속 도전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의 방송은 그 전에 30여 년 해오던 방송과는 많이 다른 방송이라고 봐야죠. 네. 네, 그때는 원고지에 적힌 글을 청취자들에게 전달하는 형식의 방송이었다면은 지금의 방송은 말하는 형식의 좀 자유분방한 방송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도 처음에는 우리 셋만 수다 떨다가 초대 손님을 모시고 인터뷰하는 형식도 있었고요. 예, 저도 한번 초대 손님으로. 네. 그랬죠. 예, 네. 예. 그리고 방송 대본을 짜서 각자 성우역을 담당하는 단막극도 있었고요. 네. 네,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 읽어주기도 있었어요. 뭐 아무튼 따분함을 벗어나서 좀 다채롭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형식에 도전해 본 거죠, 뭐. 네. 특히 그 단막극, 어린이들을 위한 읽어주는 동화 등은 참 색다른 도전이었죠. 세 분 선생님들은 방송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도전을 하셨죠? 그럼요.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다 도전이더라고요. 네. 살다 보니까 늘 도전이란 단어와 동반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도전이라 해서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요. 예, 맞아요. 예, 고국에 난 후 모든 것이 생소하고 생각과 너무 달라서 소소한 것부터 시작하여 모든 것이 도전하는 과정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세 분 선생님들의 그 방송 이야기가 아닌 선생님들의 방송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어서 이미 익숙히 알고 있으니까 방송 이야기가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도전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 괜찮으시겠죠? 예, 좋아요. 괜찮죠? 그럼 세 분 선생님들 어떤 도전들이 있었는지 생각하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선곡의 기회를 김복 선생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래요. 저는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조항조의 노래를 즐깁니다.
네, 그럼 김복 선생님이 선곡하신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조항조의 사랑 찾아 인생 찾아.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하늘 아래 살고 있고 저마다 다른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사랑 하나 그 사랑 하나 찾으려고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을 알고 우정도 알고 정 하나로 살고 있고 저마다 값진 인생 속에 또 하루를 바쁘게 산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힘든 날도 수없이 찾아오지만 오늘보다 더 멋진 인생 찾기 위해 몸부림치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하루 종일 숨이 차게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사랑 찾아 인생을 찾아 지친 가슴 끌어안고 뛰어다닌다 서울 하늘 아래서 내 꿈도 가까이 온다 세 분 모두 방송 생활만 30여 년을 해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퇴직과 함께 방송 일을 그만두셨을 때 그 심정 어떠셨나요? 네, 솔직히 말해서 섭섭했지요. 나이 때문에 할 수 없구나. 그렇지만 또 아직은 아무 일이든 안 하고 쉴 때는 아니니까 무엇이라도 좀 찾아 해보자는 생각도 있었어요. 네, 저도 솔직히 그 30년 직장 생활에 정지불을 찍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쓸쓸했어요. 저의 일생에서 황금 시기였던 그 30년 직장 생활이 영원한 과거형으로 되는 것이잖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30여 년의 방송에 종지부를 찍고 2004년에 흥룡강성 영안시 시정부 대한유치 사무실에 임시로 정근되어 근무하게 되었는데요. 첫날 마이크가 없는 책상에 마주 앉으니 참 마음감이 교차되더라고요. 인젠 정말 방송과의 인연이 끝난 것인가? 허무하고 마음이 찡하고 자식을 잃은 부모님 심정과 같은 바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방송을 하지 않으니 목이 아주 불편했습니다. 방송을 하고 싶어 남몰래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네, 얼마나 서운하고 좀 허무하셨겠어요. 네. 네. 네, 이완실 선생님은 퇴직 후 무엇을 하셨죠? 2008년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네요. 네. 예, 만 50세 이상의 직장인들은 자원 신청하면 명예퇴직할 수 있다는 지방 정책이 있었어요. 마침 북경인문대학에서 와달라는 초빙장을 받아놓고 있을 때라 이때다 싶어 명예퇴직 신청서를 내고 북경으로 떠났지요.
아, 그때는 50대. 네, 그때 제 나이 53살이었어요. 네. 그때 난생 처음 학생을 가르치는 직업에 도전한 거지요. 그 북경인문대학에서 한족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어요. 아, 예. 네. 그런데 한편으론 또 다른 미지 세계로 도전하는 설렘과 기대도 있었지요. 네, 서운함도 있고 설렘과 기대감도 네. 있고요. 선생님은 중국말, 한국말 다 잘하시니까 큰 어려움은 없으셨겠네요. 네, 그래도 교단에 선다는 것은 큰 도전이잖아요. 아, 어려움이 많았죠. 저는 교직에서는 완전 초보자잖아요. 그 50여 년 남의 가르침을 받아왔지 남을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요. 그 북경인문대학에 도착한 첫날 밤은 진짜 꼬박 뜬 눈으로 세웠어요. 그날 저녁에 도착했는데 네.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대학교인데요. 뭐 어떤 대학생들인지, 교원들은 어떤 분들인지, 또 교환은 어떻게 짜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하는지, 하여튼 등등 형언할 수 없는 그 미지의 불안감 있잖아요. 예, 그래서 통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예, 왜 안 그러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원장님이 오셔서 저보고 먼저 다른 선생님들 수업하는 교실에 들어가서 수강하면서 배우고 일주일 후에 한국어반 5반을 등식 맡아서 수업을 시작하라는 거였어요. 그나마 다행이네요. 배울 수 네.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정신적 부담이 엄청 컸죠. 그 이제 일주일 뿐이잖아요. 배울 시간은.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부지런히 들어가서 열심히 경청했죠. 그때 이제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을 준 선생님이 바로 탕원시 조선족 중학교 교장으로 계시던 강진수 선생님이었어요. 네. 네, 그 선생님은 교학 경험이 이제 풍부하신 데다가 또 박식하고 유머적이어서 학생들이 엄청 따랐거든요. 아, 아주 고마운 분. 네. 좋은 선생님을 만났죠. 만나셨네요. 네. 마침 그 강진수 선생님이 저랑 사무용 책상을 마주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시로 이제 물어보고 해도 진짜 짜증 한 번 안 내시고 신입생 대하듯 네. 아주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제가 자신 있게 교단에 오르게끔 인도해 주신 저한테는 진짜 고마운 분이세요. 네, 진짜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이제 강진수 선생님께 고맙다는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강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북경인문대학에서 떳떳하게 자신만만하게 교단에서 인생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즐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고마운 분이시네요. 네, 김보옥 선생님은 퇴직 후 무엇을 하셨나요? 퇴직 후에도 눈길은 또 민족 사업에 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92년 10월에 저는 연영성 방금시로 이사가 보니까 전시에 조선족이 12,000명 있는데 두 개 구에만 조선족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좀 범위가 좀 넓어요. 그 직장이 또 다 틀리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직장에서도 또 서로 모르고 지내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자연 조건이 좋고 또 경제 실력이 있는 방금시에 민족 사업이 뒤떨어져 있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남편과 같이 우리 도시 지역에 조선족 예술단체를 꾸려보자고 작심했지요. 먼저 남편이 시립공원에 출근하기 때문에 그 호빈공원에 있어서 그 우세를 발휘해서 공원놀이를 여러 차례 조직했어요. 그래서 많은 열성분자들과 힘을 모았지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원 놀이를 통해서 서로 안면을 트이고 예, 그렇죠. 예, 열성분자 모으고 네. 하셨네요. 예. 그렇게 놀다 보면 누가 어느 노래 잘 부르는가, 춤에 소질이 있는가, 어떤가 다 알 수 예, 있습니다. 서로 알아볼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또 춤 연습을 하면서 2년간 12명의 인민대표 정협위원들과 힘을 모아서 방금시 민족문화관 산하에 아리랑 예술단을 내오고 활동실을 마련해 달라고 시정부에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끝내 300평방미터 되는 활동실을 갖게 되고 활동 경비도 또 해마다
민족정비에서 지원받았지요. 네, 끝내 이루셨네요. 예. 그래서 방금시 28개 소수민족 가운데서 명망 높은 예술단으로 성장해서 방금시 큰 행사는 물론 성과 전국 행사에도 참가할 수 있는 30여 명이 참가하는 농악무, 장구춤, 동이춤, 부채춤 등 민속무용을 구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선생님의 그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마음에 박수가 절로 나네요. 박수를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예. 아니 그리고 저기 네. 아까 예술단을 내오고 또 300평방미터 되는 활동실을 그게 제안해가지고 끝내 마련했다잖아요. 이거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저도 이제 아성에서 이제 방송국에 있으면서 그게 우리 그러니까 조선 민족 정협위원들이 여러 번 제기하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제가 올 때 제가 퇴직할 때까지 그 활동실을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선생님은 엄청 이거 큰 성과를 올린 거예요. 예. 진짜 박수 칠만 했어요. 네. 다시 한번 박수. 네, 감사합니다. 새로 이사간 곳이지만 거기 분들이 모두 이런 사람 만나서 자기네 이 민족들이 단합될 수 있다 하며 호응하더라고요. 그래서 된 것이지요. 아, 예. 네. 대단한 일 하시고도 또 겸손하기까지 하시고, 네. 그리고 윤순자 선생님은 영안시 우리말 방송 프로가 없어지면서 방송을 그만두게 되신 거라고 하셨죠? 네. 2003년에 영안시 텔레비전 방송국이 개국되자 라디오 방송이 텔레비전으로 교체되면서 영안시 우리말 방송은 자연적으로 종집을 찍게 되었지요. 그 이듬해 흥령강성 영안시 시정부에서 대한유치 사무실이 설립되었는데요. 예, 제가 사업이 수요로 임시 그곳에 정근하여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네, 새로운 직장 또 얻으셨네요. 네. 30여 년을 우리말 방송만 해오던 저에게는 대한유치 사업이라는 이런 모든 업무가 처음부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업무를 열심히 익히는 한편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영안시 민족사무위원회 일도 발벗고 나섰죠. 예를 들면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후 대부분 젊은 조선족들은 모국인 한국으로 진출했잖아요. 고향에는 늙으신 부모님들이 남아서 농사다 하고 손자 손녀들을 키우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솔직히 네, 그런 맞아요. 상황이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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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들은 한국에서 매일매일 열심히 뛰면서 돈을 벌어야 했고 부모님들은 고향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손자 손녀들을 돌보느라 눈코 뜰 새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영안시 민족사무위원회 심상조 국장님과 민족사건으로 지방에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원래 기자 출신이라 거기서 취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환갑이 지난 노인들 중 환갑상을 못 받은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예, 마음이 참 짱했습니다. 전례는 없지만 이분들에게 합동 환갑상을 차려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그런 좋은 생각까지 그쵸, 하시고요. 좋죠. 네. 생각. 예. 네. 그래서 시정부에 돌아와서 민족사무위원회 심상조 국장님에게 고향을 지키면서 일선에서 고생이 가장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정부에서 합동 환갑상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떠하겠냐고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자라고 해서 네. 가서 다 이런 생각을 취재를 했다고 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좋은 아이디어라면서 민족사무위원회에서 토론하고 시정부에 청취하여 영안에서 처음으로 영안시 유도절 행사와 함께 100명 조선족 노인들에게 환갑상을 차려드리고 시 산하 100여 명 조선족 간부들이 모두 어르신들에게 훈절을 올렸습니다. 대단하다, 네. 진짜. 네. 그 광경을 목격한 수천 명의 관중들은 모두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아주 큰 일, 보람 있는 일을 하셨네요. 뿌듯하셨겠어요. 예, 마음이 참 뿌듯했죠. 그리고 함께 예. 하지 못한 자제분들은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예, 그래 후에 우리 시정부에 편지도 많이 날아왔습니다. 아. 네. 네, 진짜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김보욱 선생님은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시죠? 네, 저는 2007년 9월 30일에 인천공항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어떤 일이셨는지 궁금한데요. 한국 와서 보니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일은 간병일이었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정보를 받고 교육을 받고 또 협회에 가입하고 일을 시작했어요. 네. 생전 해보지도 못한 간병인 일을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네, 힘들었지요. 그래도 맡은 일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역시 끈기 있으시니까. 예. 한 번은 뇌졸중에 걸린 39세 되는 여성 환자를 낮에만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에겐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딸애가 있었는데 하후에면 자주 병원으로 왔어요. 그런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짠했어요. 그런데 이 애 엄마는 뇌졸중이라 재활치료에도 겨우 참가하는 형편이었어요. 우리 생각 같아서는 딸애를 위해서라도 빨리 건강을 찾아야겠다면서 악을 쓰고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겠는데 그렇죠. 그런 초등학생. 생각을, 예. 딸내가 5학년이니까 네. 어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 하지 못하는 처지래요. 네. 그리고 또 몸무게는 80kg나 되니까 아이고. 예, 화장실이나 재활치료 갈 때마다 저 혼자서는 어쩔 수가 없어서 다른 간병인들의 신세를 져야서 해낼 수 있었어요. 그렇죠. 80kg 되면 얼마나 선생님도 힘드셨겠어요. 여서하신데 그 80kg 되는 분을 그런데 이 낮에만 하는 일이니까 하루에 4만 원 받으면서 또 남이 도움까지 받아야 하는 일을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옆에서 또 조언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제 나름대로 3개월간 견제해서 그 환자를 요양병원에 보내고 나서야 끝마쳤습니다. 아유, 네. 대단하셔요. 진짜 대단하세요. 예. 네. 옆에서 조언하시는 분들도 다 선생님을 생각하셔가지고 그만두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2달 후에 또 요양병원으로 문병 갔댔어요. 그래 그 옆에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들 친척도 아닌 간병인이 문병 오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지요. 제 눈으로 그 애 엄마를 보고 나서야 그래도 시름이 놓이는 것이랬어요. 참 끈기도 있으시고 그리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정도 많으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니요, 진짜예요. 그리고 그 윤선자 선생님도 한국에 오셔서 처음으로 시작하신 일이 가사 도우미라고 하셨죠? 네. 네, 가사 도우미 하면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예전에 집에서도 안 하던 일들 많던데요. 가사 도우미 하려면. 예, 그랬죠. 예, 저는 정년 퇴직하고 2012년 2월에 한국에 나왔는데요. 돈을 벌어 노후를 준비하려고 마음먹고 일자리를 찾은 것이 바로 가사 도우미였습니다. 네, 제일 쉽게 찾을 수 있는 일이 그 그렇죠. 일이잖아요. 예. 집에서도 별로 안 하던 일들을 하려니 꼭 이렇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음식하는 것이 제일 어려웠죠. 네, 네. 집집마다 입맛이 또 다르고 그 집 입맛에 맞추려면 여간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예, 처음에는 늘 간이 안 맞아서 애를 먹었죠. 저는 싱겁다고 느껴지는데 주인들은 짜다고 계속 말하는 것이었어요. 네, 음식의 맛은 간이 좌우지하니까 그게 좀 힘드셨겠어요. 예, 네. 그래서 한 공부가 한식 공부였죠. 예, 그래서 한식에 도전해 보았습니다. 예, 저희 친구 중에 한식 자격증을 따고 20여 년을 회장집 밥상을 차린 친구가 있는데요. 우리는 일요일이면 그 친구 집이 아니면 우리 집에서 다양한 한식을 직접 해보면서 열심히 배우고 많은 경험들을 쌓아봤습니다. 네, 요리도 배우시고, 네,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친구와의 우정도 돈독해지고, 일석삼조네요. 그리고 음식점에 일 다닐 때도 제가 맡은 일을 하는 외에도 그 음식점의 조리 과정을 배우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지금은 음식 솜씨가 남부럽지 않답니다. 예, 다시 아이고. 가사 더미를 한다 해도 예, 모두 음식만은 당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우리 윤순잔이 집에 갔을 때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래요. 저도 네. 이제 한번 기회. 예, 네. 세 분 오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하신 예. 걸로 알게요. 네, 마디는 한식을 해서 대접할게요. 네, 선천적으로 미적 감각이 떨어진 극소수의 사람들을 빼고는 노력하면 된다는 그런 메시지가 느껴지네요. 네, 이화실 선생님은 방송 생활에 이어 또 교원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데 처음 한국에 오셔서 적응하기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예, 하지만 그땐 저한텐 돈이 아주 절박할 때라 그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우선적 선택이었어요. 네. 그 2009년도에 제가 해변 도시인 연태시에다가 대출을 내서 집 한 채를 샀어요. 그런데 그 대부금 매달 상환액이 4,000원 정도 빠져나가더라고요. 네. 근데 당시 저와 남편의 월급 총액이 한 4,000원 정도인데 그 대부금 상환하고 나면 돈이 거덜났어요. 아이고, 그럼 네. 뭘로 생활하죠? 그러니까 북경인문대학에서 받는 그 2, 3천 원 가지고는 생활에 가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009년 그러니까 북경인문대학에서 1년 하고 딱 1년 하고 2009년 10월 말에 이제 한국에 왔는데 처음에는 그 동생의 연줄로 중국어 네. 회화를 좀 가르쳤어요. 네. 근데 그 회화를 배우는 수강생들이 무역회사를 경영하는 분들이라 출장을 자주 다녔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주 빠지다 보니까 또 돈이 또 안 되더라고요. 저는 돈이 급한데 수강생들이 한국에 돌아오길 기다릴 수만도 없고 해서 아예 접어버리고 그 김포에 있는 고향 언니 소개로 3일간 식당 일 다녔어요. 아, 식당 일이 무척 힘들었을 텐데요. 네. 첫날에 간 집이 한식집이었는데요. 초보자이지만 그래도 제가 하도 열심히 뛰니까 그날 일당이 6만 원인데요. 퇴근할 때 사장님이 5천 원을 더 주시더라고요. 예. 네, 그런데 고향 언니네 그 집에 돌아와서는 완전 녹초가 되었죠. 예, 그 자존심에 초보라 일 못한다는 소리는 듣기 싫고 네. 또 인력심 부리는 거죠. 네. 저도 많이 겪은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세요. 네. 네. 그리고 진짜 웃기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날 밤에 고향 언니네 딸이 한밤중에 이제 코 고는 소리에 깨어났대요. 어찌나 요란한지 처음에는 혹시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인가 했대요. 근데 보니까 드렁드렁 하는 사람이 바로 저더래요. 아이고. 그래서 이날 아침 저보고 피곤했으면. 그 얘기를 하길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저는 여지껏 코 건다는 말을 못 들었거든요. 아, 예. 네. 그리고 고향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코를 건 것이라고요.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코를 건대요. 네, 정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네. 그때 저 진짜 힘들었고 또 연 며칠 고민하느라고 진짜 잠을 잘못 잤거든요. 그 식당일 3일 후 역시 그 고향 언니 소개로 이제 2개월밖에 안 되는 쌍둥이 자매를 돌보는 이제 보모로 들어갔어요. 아, 예. 네. 가사 도우미 일을 그렇죠. 찾으셨네요. 가사 도우미죠. 그러니까 그때는 직업 소개서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것도 미처 몰랐어요. 그냥 뭐 친한 고향 언니가 주선해 주니까 그 집으로 간 건데요. 예. 예, 동포들은 거의 직업서를 통해서 뭐 일자리를 찾고 하지만은 저는 몰랐기 때문에 한국 농무 시장에 대해서 몰랐으니까요. 예. 네, 그- 저도 처음 왔을 때는 그런 거 몰랐어요. 예, 네.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네. 이전엔 그 생활 정보지를 보고 네. 찾아가지 않으면 지인의 소개로 일자리 구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그 왜냐하면 직업 소개서를 통하면 가입비며 회비를 내야 하니까 네. 솔직히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서로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이런 네. 예, 이런 풍경이었거든요. 네, 네, 그런 분들도, 예, 좀,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 형식으로 이제 직업을 찾는데, 그래도 직업 소개서를 통해가지고 오는 분들이 편하죠. 많더라고요. 편하죠. 네. 근데 그때까지 저는 이제 방을 미처 구하지 못하고 있던 터라, 네. 아예 그 큰 짐 트렁크를 이제 들고 쌍둥이네 집에 아예 갔어요.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근데 거기에 가서야 저는 쌍둥이네 집은 외가 쪽으로 노소 4대가 한 집에서 사는 대가정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유. 네, 그런데다 쌍둥이 외할아버지는 폐암 말기 환자였고요. 가사 도우미들이 많이 피하는 집이죠. 네, 그래서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직업 소개서에서 보낸 보모들은 하루 이틀 해보고는 다 가버렸대요. 그럴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집에서 이제 3년을 했어요.
아유. 네, 쌍둥이 자매가 다 커서 많이 커가지고 이제 어린이집 동일반에 들어가게 돼서야 제가 나왔어요. 네. 네, 애들이 동일반에 들어가면 아침 9시에 가면 오후 6시에 돌아오거든요. 네. 그래 같이 사는 유아할머니가 아침에 조금만 돌봐주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선생님 그 애 엄마가 커버하면 되니까 부모가 필요 없게 된 거죠. 네. 근데 3년을 함께 했으니 쌍둥이와 헤어지기가 못내 아쉬웠겠네요. 아, 그렇죠. 진짜 참 정이 많이 들었죠. 제가 우리 애를 키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애를 돌보면 쌍둥이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이 참 내 손녀만치고 정이 그렇죠. 들더라고요. 네. 예, 모두 가사 도우미 하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네. 일 그만둬도 그냥 보고 싶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2012년도에 쌍둥이네 집에서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우린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요. 대단하시네요. 네. 지금, 예, 12. 12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 6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제가 대선에 있을 때도 쌍둥이 엄마는 애들을 데리고 대선까지 저 보러 왔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제가 재입국했을 때도 쌍둥이 자매를 데리고 특별히 저희 집에까지 찾아왔어요. 예. 네. 그리고 또 잠깐만. 애들은 그러면 뭐라고 불러요? 저보고 원래 제가 같이 있을 때 제가 말을 중국어하고 한국어하고 같이 섞여서 배워줬거든요. 말을 금방 그러니까 배울 더 때. 정이 들었겠다. 그러니까 저보고 나이나라 그랬어요. 나이나이. 할머니, 나이나이. 예. 예. 그리고 지금도 저보면 나이나이, 나이나이 이런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귀여울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매년 김장철이면 꼭 잊지 않고 그 김치 한 통씩 주시고요. 예. 그리고 옷들도 일단일 때 입으라고 쌍둥이 외할머님이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요. 또 쌍둥이 그 노 외할머니가요. 예. 저희 어머님보다 이제 한 살 아래여서 저에게는 항상 그 친정집 같이 느껴지는 식구들이었어요. 네. 네. 네, 그래도 오고 가는 정이라고 이화실 선생님께서 또 그만큼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애들을 대해주시고 또 믿음을 주었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 선생님들의 좌충우돌 한국 적응기를 들었습니다. 잠깐 쉬어가는 시간에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이번 선곡의 기회는 이화실 선생님께 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제가 북경인문대학에 있을 때 즐겨 듣던 노래인데요. 그 현숙 씨의 노래, 네. 월화수목금토일이 진짜 오늘은 각별히 듣고 싶네요. 네, 그럼 이화실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현숙의 노래 월화수목금토일을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가진다 해도 당신이 없다면 무슨 의미 무슨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나요?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틀림없는 이상형 사랑해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사랑해 나는 그댈 사랑해 둘이 단둘이서 월화수목금토일이 너무너무 행복해 월화수목금토일이 너무너무 행복해 이 세상을 가진다 해도 당신이 없다면 무슨 의미 무슨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나요?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그 사람을 만나서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사랑해 사랑해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사랑해 나는 그댈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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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사랑해 나는 그댈 사랑해 우리 단둘이서 우리 단둘이서 월화수목금토일이 너무너무 행복해 위에서 아나운서 삼총사 선생님들의 좌충우돌 한국 적응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세 분 선생님들 모두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계시죠? 예, 아마도 그렇다고 봐야겠죠. 예, 참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그 KCN TV 한중 방송에서 다시 방송을 시작하시면서 전성기도 누리고 계시잖아요. 전성기라고 하니 참 고맙네요. 아니요, 진짜 네. 전성기죠. 간판 프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방송 생활 외에 또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가 의미 있는 일들에 혹시 도전하셨거나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한국에 와서 춤을 좋아하니까 또 강남구청 산하에 참사랑 예술단의 일원으로서 한국 무용과 사물놀이를 배우면서 중국 무용 봉사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참사랑 예술단에서는 수시로 연계되어 있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 있는 요양병원, 노인대학, 또 기념 행사들에 봉사하러 다니지요. 네. 그럴 때 이 중국이 신강무, 장족춤, 양걸과 조선족의 오래오래 앉으시오 하는 노래들은 모두 호평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지지해줘서 그 시간 나는 대로 며칠씩 가고 제일 많아서 6명이 간 적이 있어요. 아, 예. 네, 일도 다니시랴 봉사 활동까지 하시니 얼마나 힘드셔요? 많이 힘들지 않으세요? 힘은 좀 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어쨌든가 병원에 있으면 생활이 늘 그 단조로워요. 아, 그리고- 그러면 간병인 일 하시면서 예. 예, 다니신 거고요. 예. 그 환자들과 계속 접촉하다 보면 이 마음이 좀 우울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 봉사를 하니까 우리는 또 이 한국의 봉사 문화를 알게 되고 또 여러 지역과 약자계층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저는 중국에 있을 때에 노래에 좀 약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생전 처음으로 노래에 도전해봤습니다. 네. 일을 하고 행사한 것에 또 도전하셨네요. 네, 일을 하고 지친 몸으로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예, 차 한 잔 마시면서 노래를 한 곡 부르면 하루 피로가 다 풀리고 고독감도 사라지고 새 힘이 났습니다. 네, 참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제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너무 아름다운 그림 같아요. 차 대신 그게 여자들한테 좋다는 와인까지 다 기울이시면서 드라마 같은 풍경이네요. 예, 그렇죠. 예, 네. 근데 돈이 아까워서 와인은 못 마셨고요. 예, 하여 어느 날부터 예, 노래는 저희 친구를 줬지요. 한국에 나오기 전 저는 할 줄 아는 노래가 겨우 10곡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00여 곡이나 된답니다. 나이 들면서 새로운 노래 배우고 또 기억하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즐기고 자주 부르니 배워지더라고요. 네. 따라서 노래 실력도 많이 늘었습니다. 하루는 이예란이 100세 인생 노래를 감상하는데 갑자기 저도 노래 가사를 쓰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저기 또 충동이시네요. 예, 하여 제가 용기를 내어 노래 가사 쓰기 도전해봤죠. 그 가사가 바로 100세 방송 인생입니다. 예, 멋지세요. 2016년 한중방송 세계 여성의 날 행사가 국회의사당에서 성대히 열렸는데요. 우리 삼총사가 처음 한국에서 그것도 국회의사당 무대에서 이 노래를 100세 방송 인생 노래를 불렀답니다.
그리고 장례 관중들이 박수 갈채를 받았지요. 정말 감격의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그 백세 인생 노래 가사를 개사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 내용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 셋이 노래 가사를 읊은 후에 함께 불러볼까요? 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100세 방송 인생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방송할 나이가 한창이라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방송을 해야 한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방송을 못 떠난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방송과 황혼 결혼했다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방송이 가면은 나도 간다 전해라. 한창이라 전해라.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도 방송을 해야 한다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예, 박수밖에 정말 충분한 네. 대사였어요. 네. 이화실 선생님, 지난해 그 한중방송교육 수료식 때 예쁜 춤사위로 참석한 모든 분들을 깜짝 놀라게 하셨잖아요. 네. 그 유튜브에서도 클릭수가 240회를 넘었더라고요. 예, 그 춤 네. 어떻게 배우신 거죠? 중국 분들이 잘 아는 멜로디인데요. 예, 예. 그 동창생 유책 그룹에 누가 올린 동영상이었어요. 아, 근데- 그러면 동영상 보고 배우신 거예요? 네, 처음 보는 순간 그 춤 사이가 너무 예뻐가지고 홀딱 반했어요, 제가. 예. 그래서 가사 도우미 하면서 짬짬이 몰래 배웠지요. 연기도 있으시다. 네, 근데 그 배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냥 흉내만 내는 정도로 배운 거지요, 뭐. 무슨 말씀이세요? 그 장래가 떠나가는 줄 알았는데요. 그리고 또 다른 도전도 하셨다면서요? 예, 그 지난해 연말쯤 그 프리랜서로 한중 번역을 했댔어요. 예, 그런데 네. 그 직장 생활할 때 조금씩 해보던 그 번역과는 달리 정작 그 번역을 주어보려 해보니까 이 번역이라는 것이 참 예. 육체 노동과 또 다른 고된 노동이더라고요. 저 속된 말로 진짜 네.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세상머리에 아는 예. 노가다. 예. 네. 번역 원고를 받고 나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자기도 모르게 보통 2-3시간은 어느새 지나가 버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긴급한 번역건은 밤을 지새우면서 번역을 해야 하니까 그 밤도 밤 같지 않고 낮에도 또 낮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성격상 좀 완벽함을 좀 추구하는 편이라 저녁에 번역을 다 끝냈어도
아침에 보내기 전에 꼭 다시 한번 보고 나서 보내곤 하는데요. 네. 그때면 꼭 한두 군데는 또 더 적절한 단어로 대체할 곳이 있더라고요. 예, 그만큼 책임감이 강하시니까 또 그렇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번역이 끝나도 항상 그렇게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예. 이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어깨가 뻐근하고 목 디스크가 생겨나고 또 눈이 자꾸 침침해지면서 시력도 떨어지더라고요. 예, 많이 떨어지죠. 네, 그래서 도달하고는 그만 접어버렸죠. 도전에 실패한 거죠. 예. 실패라고는 말하기보다는 네. 저도 그걸 잘 알죠. 그 느낌. 네. 그- 좋은 경험 해본 거지요. 예, 그렇죠. 저도 그 네. 컴퓨터 앞에 앉으면 막 한 3-4시간씩 연속으로 작업하는데 그 시간 금방 지나가는데 네, 그렇죠. 예, 네. 노동은 참 고되고 네. 허리 다리는 둘째치고 그 눈을 아주 혹사하더라고요. 눈이 네. 금방 나빠져 버려요. 맞아요. 예. 네. 저는 그게 번역하고 나면은 앉았다 일어나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이렇게 흐르는 걸 흐르는 걸 좀 몰랐어요. 안구 건조증이 네, 그렇더라고요. 들어오더라고요. 예. 네.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건강 관리와 그 또 다채로운 생활 가꿈에도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요가하고 댄스 프로그램에 신청해서 짬짬이 참가하고 있어요. 그 요가 동작하면 많이 어렵지 않나요? 제가 참가하는 그 요가는요, 그 젊은 층을 상대로 하는 요가가 아니고요. 예. 그 60대 이상 분들이 참여하는 그 스트레칭에 아. 불과한 요가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그 댄스는 특히 벨리 댄스는 이제 젊은이들의 춤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동주민센터에 가보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아, 예.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특별히 청취자분들에게 꿀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한국에는 이게 복지시설이 좋아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운영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 예를 예. 들면 요가, 스포츠 댄스, 벨리 댄스, 뭐 한국 전통무용, 노래 교실, 탁구, 오카리나, 사물놀이, 서예 교실, 컴퓨터 뭐 등 프로그램이 진짜 많은데요. 그중에서 본인의 그 시간과 취향에 알맞는 그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배우면 진짜 좋아요. 네, 프로그램이 진짜 많네요. 네. 근데 그 비용은 얼마나 되죠? 그러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비용도 엄청 싸요. 아, 무료로 하는 것도 있고요. 아, 제- 무료도 있고요. 네, 무료도 있어요. 제가 다니는 광진구 화양주민센터에는 거기서 하는 그 탁구는 무료래요. 아, 예. 네, 그리고 요가와 그 댄스는 한 달에 15,000원, 매주 2번 가고 한 번에 1시간씩이에요. 아, 예. 이화실 선생님 정말 좋은 꿀팁을 주셨네요. 네. 네, 청취자분들 오늘 당장 주민센터로 가셔서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좋겠죠, 예. 좋죠. 예. 말이지요. 기억하세요. 동주민센터예요. 네. 지금까지 아나운서 삼총사의 이야기의 목소리의 주인공들을 모시고 그들의 이런저런 도전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세 분의 이야기에 빠져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요. 네, 마지막으로 세 분 선생님들 혹시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예, 누구든지 자기의 끼와 생각을 살려서 한중방송에서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목별들이 모두 빛을 발하게 되면 그 빛은 어마어마한 빛으로 변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모두 한중방송에서 또 다른 도전 시작해 보시자고요. 오늘 정명선 MC의 삶은 도전이다에 참여하고 보니 그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성장해 온 데는 끊임없는 수많은 아주 작은 도전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작은 도전들이 없었다면 인생이 참 즐거움을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이어지는 도전들이 모두 저희 인생이 평탄치 않은 길에서 파도처럼 저를 앞으로 또 밀어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실패도 있었지만 다시금 새로운 도전을 시도했기에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명선 MC의 삶은 도전이다. 이 프로는 참 좋은 프로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작은 도전을 할지라도 그 도전을 하면서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삶은 도전이다. 이 프로가 우리 동포들이 고국이란 새로운 삶의 도전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을 하면서 자신이 푸른 꿈을 이루는 청취자분들이 친근한 벗이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영원히 아름답다고 봅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은 모두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시길 바라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도전을 통해 다채롭게 꾸며가시기 바랍니다. 네, 세 분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에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동기부여가 된 것 같네요. 네, 이번엔 윤순자 선생님께서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으시다면요? 제가 일본에 있는 아들, 며느리, 손자가 보고 싶을 때거나 하루 일 끝내고 혼자 텅 빈 집에서 차 한 잔을 겨룰 때 자주 들은 노래가 있습니다. 예,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젊어지고 초니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요. 예원이 부르는 모란꽃 필 때면, 이 노래를 우리 함께 듣고 싶습니다. 네, 좋아요. 네,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신 세 분께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하시는 도전들 모두 큰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전은 가슴을 설레게 하고 때로는 성공의 기쁨을, 때로는 실패의 슬픔을 주기도 합니다. 실패가 두려워 도전을 멈춘다면 성공의 기쁨을 맛볼 기회조차 없겠지요. 우리 모두 보다 아름다운 삶을 위해 도전의 도전을 멈추지 말자고요. 끝으로 윤순자 선생님께서 신청하신 예원의 모란꽃 필 때면,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이 시간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명선, 출연의 김보옥, 이화실, 윤순자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모란꽃 필 때면 돌아오세요. 꽃잎이 떨어지기 전 가슴에 물들은 빨간 하얀 꽃 당신께 바치렵니다. 얼마나 아파야 빨리 오시렵니까? 모란꽃 향기에 이 한 몸 취해봅니다. 1년 365일 사무치는 그리움의 몸 놓아오는데 모란꽃 필 때면 돌아오세요. 꽃잎이 떨어지기